안녕하세요. 석입니다. 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테이블 태그를 좀 더 심화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시간에 했었던 그 테이블 만드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테이블을 만들 때는 항상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닫아주고 이 테이블 안에 한 줄을 뜻하는 tr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한 칸을 뜻하는 td를 넣고 내용은 전부 td 안쪽에만 내용을 쓰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떤 이 오른쪽으로 칸을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럴 땐 td부터 td까지를 Ctrl C를 눌러서 복사, Ctrl V로 붙이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단 내용이 좀 많을 땐 이런 식으로 당겨가지고 편집을 해주시는 게 아마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 편집하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해보시면 충분히 익숙해지실 겁니다. 네, 이걸 파일에서 FTP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한번 해보죠. 연결을 시키고 전 시간에 이제 b.html로 제가 저장을 했었는데 오늘은 php 폴더 안쪽에다가 오늘 건 c.html이라는 파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네, c.html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상에 보이진 않죠. 예, 그러면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럴 땐 여기다 보더는 1이라고 주시면 돼요. Ctrl S로 저장을 하고요. 다시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표가 나왔는데 이 표의 크기를 제가 400픽셀 정도로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표의 폭을 400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Ctrl S로 저장하시면 저렇게 되고요. 다시 새로 고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크기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하시려면 여기다가 원래 이제 첫 번째 칸은 100으로 하고 두 번째 칸은 200으로 하고 다시 세 번째 칸은 100으로 설정을 할게요. 합이 400 맞죠? Ctrl S로 저장. 예, 그 다음에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인되는 100, 여기가 200, 폭의 크기가 여기가 400이 되는 거고요. 이제 몇 가지 값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칸하고 그 글씨의 사이에 이 선이 있죠. 안쪽 테이블 선하고 요 글씨의 간격, 그걸 패딩 값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테이블에 주는 옵션인데 셀 패딩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셀 패딩을 제가 5 정도 줘볼게요. Ctrl S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으로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좀 내용이 늘어났어요. 이 선하고 이 안쪽 내용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여백을 조절하고 싶다. 그럴 땐 저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셀 스페이싱은 뭐냐면요.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두 선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두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 간격이에요. 셀 스페이싱이라고 해서 셀 스페이싱 해서 여기서 제가 마찬가지로 5를 줘볼게요. Ctrl S로 저장. 그 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을 한번 바꿔보면 이 안쪽 선하고 바깥쪽 선이 얼마라는 얘기죠? 바로 5라는 간격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이걸 바꿔서 진짜 깔끔한 표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셀 패딩은 여백이니까 놔두고요. 셀 스페이싱을 2를 준 다음에 제가 배경색을 이게 블랙이거든요. 완전 까만색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까만색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야지 새로 고침해보면 전체적인 배경이 다 까맣게 어떻게 되어 있죠? 까맣게 칠해진 상태죠. 이 상태에서 TR이라는 그러니까 한 줄 전체에다가 그 반대로 FF 16진수로 255에 해당하는 수치들이거든요. 즉 그 컬러 값을 전부 이 레드, 그린, 블루라는 세 가지 색 값을 전부 최대치로 준다는 겁니다. 저장을 하고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죠. 그러면 이 줄만 이렇게 배경이 전체적으로 흰색이 들어갔어요. 전체 표는 검은색인데 배경이 흰색. 그러니까 그 한 줄만 흰색이 됐고요. 이때 보드 값을 0을 딱 줘보면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 만드는 방법 알아두시도록 하십시오. 오늘 해보실 건 이제 로우 스판과 컬럼 스판이라는 방법입니다. 일단 표를 하나 만드는데 제가 크기를 400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tr 한 줄을 만들고 td에다가 a라는 내용을 썼고요. 또 td에다가 b라는 내용을 썼고 또 td에다가 c라는 내용을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Ctrl S로 저장을 하고요. 가서 새로 고침해보죠. 그럼 밑에가 표가 만들어졌죠?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럼 선을 보이게 하려면 여기다가 보더를 2를 주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서
새로 고침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표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한 줄을 그대로 컨트롤 C를 눌러서 붙여놓고 예, C, D, E, F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여놓은 다음에 1, 2, 3이라고 했어요. 컨트롤 S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3줄짜리 표가 만들어지게 돼요. TR이 3개죠. 그러니까 3줄짜리 표고 각각 그 표마다 이렇게 칸이 존재하게 되는 건데 제가 이번에 해볼 건 이거예요. C하고 F를 합쳐버리고 싶어요. C하고 F를 합친다. 그러면 C하고 F를 합친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거 항상 합친다고 할 때는 위쪽하고 왼쪽이 기준이에요. 즉 C하고 F를 합치면 C는 있고 F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쪽은 있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B하고 C를 합친다. 그러면 B는 놔두고 C를 없앤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C하고 F를 합쳐본다면 여러분들께서 먼저 하셔야 될 게 F에 해당하는 칸을 없애는 거예요. 즉 에디터 들어가서 요 TD 자체 하나를 없애는 겁니다. 컨트롤 S로 저장을 하고요. 예, 새로 고침해보죠. 그러면 없어졌죠. 이 상태에서 C라는 거 위쪽 내용이죠. 예, 거기다가 그 줄을 합칠 때 사용하는 게 로우 스판이라는 겁니다. 몇 칸, 그러니까 몇 줄을 합칠 거죠. 이 C를 기준으로 자기하고 자기 아래 두 개를 합친다라는 거거든요. 저장을 하고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쨌든 C에다 제가 로우 스판이라는 걸 줬어요. 예, 그 다음에 가서 예, 내용을 보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죠. 예, 그러면 C하고 이렇게 아래쪽에 합쳤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 스판 쓰는 방법은 일단 그 밑에 쪽에 있는 내용을 없애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에다가 그 로우 스판 값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3도 지워버리고 여기까지 합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를 3개로 수정을 하시고 3이라는 걸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S로 저장을 하고 예, 가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이제 3개 이렇게 3칸이 합쳐졌죠? 그러면 제가 이번엔 그 컬럼 스판이라는 걸 해볼게요. 좌우로 합칠 때 쓰는 건데 D하고 E를 합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먼저 없애야 될 게 D가 기준이니까 E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E를 지우고 D에다가 칸을 합칠 때 쓰는 건 로우 스판, 죄송합니다. 컬럼 스판이에요. 이렇게 2칸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예, 다시 가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D하고 이렇게 내용이 합쳐졌다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 C라는 걸 지우고 그 안에 또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C가 여기죠? 여기다가 제가 테이블 제가 폭을 100 정도로 해서 예, 보더는 1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C라고 돼 있던 부분에다가 내용을 지우고 그 실제 표를 하나 만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했고요. 가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안쪽에가 이렇게 표가 하나가 만들어지고 크기는 안쪽에 있는 기준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위쪽처럼 그 위드를 이제 강제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알아서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세팅이 된다는 겁니다. 예, 왜 이렇게 오늘 또 말이 말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거 표 안에 또 표를 넣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컬럼 스판과 로우 스판을 이용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합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사이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표를 나누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사이트는 야후입니다. 네.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하시면 굉장히 손쉽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이트 제작하시려고 할 때 제가 설명드리는 형태로, 지금 말씀드리는 형태로 그런 사이트를 나누면 훨씬 더 손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의 화면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약간 캡처를 해가지고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그 선을 긋는다거나 그러한 작업을 못하니까 포토샵이 실행이 되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실행을 시켜놨는데 속도가 좀 느린 관계로 포토샵이고요. 제가 여기다 빈문서를 하나 준비를 해서 방금 그 봤던 페이지를 붙여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잠깐만요. 위쪽은 좀 지워버리고 하죠. 이런 화면을 여러분들께서 표를 구성을 한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일단 제일 위쪽 있죠. 잠시만요. 레이어를
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표를 나누실 땐 될 수 있으면 이 제일 위쪽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하나의 표로 이렇게 테이블로 만드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그 위쪽이 있다면 또 하나 더 만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여기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표로 이렇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 하단 같은 경우엔 이렇게 여기, 그 다음에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 3개의 표를 만드시는 게 좋거든요. 3개의 표를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 태그를 이용한다면 이렇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근데 표는 표에다가 표 옆에다가 다른 표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만들 땐 커다란 표를 만들어서 3칸으로 나눈 다음에 그 안쪽에 각각 또 표를 집어넣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예. 어쨌든 오늘까지 해서 테이블 태그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